그러면은 자, 두 번째 23페이지 두 번째 마케팅과 신사업 경영. 마케팅과 신사업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건희 회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게 고객 관리인데 이건희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6초 안에 고객을 사로잡아라. 예, 0.6초 안에 고객을 사로잡아라. 예, 제품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다. 딱 제품 보면 이래서 사야 된다는 거지. 0.6초. 이 짧은 순간에 고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경쟁 기업과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첫인상인데요. 첫인상. 요걸 이야기하는 게 블링크죠. 블링크. 블링크에서는 인간은 별다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한다. 그래서 첫인상을 강력하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보면 인간은 1초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극도로 복잡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일단 결론에 도달하면 그 후로는 바꾸길 거부한다. 첫인상이나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같습니다. 두 번째, 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신사업은 1.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다. 이거 저 동의해요. 승부 결정짓는 건 수비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모든 스포츠에서 수비는 기본에 해당하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공격이다. 세계 축구의 최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격 축구의 대명사 브라질이다. 메이저리그 야구의 연봉 순위를 보아도 상위권은 모두 강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투수의 비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타자라는 얘기다. 이야, 예,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다. 수비하느라고 이렇게 막 우리 거 지키느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새롭게 그리고 시장을 향해서 새로운 제품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승부를 결정짓는다. 두 번째 신사업에서 말씀은 물건만 파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 뭘 팔아야 되느냐? 이미지와 문화까지 팔아야 된다. 이야, 예. 세 번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지적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게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제 지적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지적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이다. 기업도 단순히 제품을 파는 시대를 지나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팔아야만 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팔아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경영 철학을 했잖아요. 경영 철학자.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창의력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자 21세기 기업 경영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네 번째, 앞으로 세상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진다. 앞으로 세상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진다. 개성화로 간다. 자기 개성의 상품화 디자인과 인간공학을 개발해서 성능이고 질이고는 이제 생산기술이 다 비슷해진다. 앞으로는 개성을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부처이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요 디자인을 강조한 책이 2017년에 나왔던 블루오션 시프트예요. 블루오션 시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평에서는 CEO 서평에서는 2018년 1월 1주차에서 다뤘었는데요. 새로운 가치 비용의 경계를 여는 6가지 경로 중 5번째가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 기능과 감성의 영역을 넘는 감성의 영역이 넘는 영역에서 그동안의 에너지가 폭발해 드디어 블루오션의 임계점을 넘었다.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TV 디자인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TV의 이미지는 현격하게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던 때였기 때문에 모두 IT 디지털 이미지를 강조한 TV를 판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앞에 구매자 효용성 지도에서 표현되었듯이 집안이나 인테리어, 주변 가구와 어울리는 TV를 원했다.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디자인이었다. 감성이었다. 고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차가운 디지털 TV에서 따뜻한 감성이 뿜어나오기를 원했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 되었지만 2005년만 해도 아이팟 외에는 이러한 감성의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디지털 TV 제품으로는 보르도 TV의 삼성전자가 가구 이미지의 디지털 감성을 창조하고 판매한 최초의 회사가 된 것이다. 보르도 TV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다? 사람들은 어떤 뭐 디지털 이미지다, IT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거는 보편화되는 거고 디자인에서 차별화, 개성화가 일어났다. 삼성전자의 TV 사업부에 이제 그 획을 그은 게 보르도 TV죠. 보르도 TV의 디자인이 결국 마케팅, 신사업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5번째, 21세기는 의료산업이 꼽힌다. 의료산업은 21세기에 꽃이 필 거야. 생산으로 돈을 버는 건 반도체가 마지막일 거야. 미래를 보지 않고는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특히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할 건 제약산업이지. 일단 해외 특허부터 확보하고 세계적 제약회사를 사는 것도 생각해봐. 야, 이거 삼성 바이오가 있습니다만은 이 바이올로지가 정말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이걸 이미 20세기에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대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7번, 눈에 보이는 것만 상품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품이 아니다. 서비스도 기술도 상품이다. 정보가 상품이고 소프트가 상품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그 가치는 커진다. 이게 새로운 마케팅과 신사업에 대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넘어갈까요? 예. 세 번째 실패. 실패와 위기관리. 왜 실패하느냐? 실패에 3요소가 있다.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이 실패의 3요소다.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독이 되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된다. 이게 실패의 3요소. 예, 조심해야 돼요.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 두 번째,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세 번째, 속이 비어도 마디가 있으면 강하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낼 때 더욱 발전한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돌다리는 두드리지 말고 그냥 건너라. 이건 돌다리가 깨질 때까지 두드린다리는 농담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험을 각오하고 선두에서 달려가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소기업처럼 움직여라. 대기업이면서도 소기업처럼 움직여야 한다. 작은 조직일수록 환경 적응이 빠르고 기동력이 높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공룡화되지 않으려면 조직을 쪼개서 자율화, 분권화, 현장화시켜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아메바 경영이죠.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야기했던 아메바 경영이 CEO 서평, CWPC 서평의 2018년 3월 3주차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나름의 기업 경험을 토대로 창안한 아메바 경영이라는 경영관리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큰 조직을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는 소집단, 아메바로 쪼개고 그 작은 조직의 리더를 임명해 공동경영과 같은 형태로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형태의 그 작은 단위들이 흑잔지, 적잔지를 전부 보는 거죠. 그래버리면 대기업도 소기업으로 경영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는 인재관리예요. 그리고 인사관리. 이건희 회장님의 인재관리는 정말 탁월한, 하늘이 내린 급의 정말 인재관리, 인사관리인데, 여기 정말 좋은 단어, 좋은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먼저 리더십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란 어때야 하는가? 리더란 1.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사람과 일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사람과 일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걸 지행용훈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책의 제일 핵심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21세기를 이끈 인물로
이건희 회장은 스티브 잡스와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준비해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생각과 말이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희에게는 스티브 잡스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하나 더 있다. 그는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실천한 점이다. 이론도 내고 실천도 했다는 거죠. 그는 평생 삼성 회장으로 봉직하면서 실제로 알고, 지, 행하고, 행, 사람을 쓰고, 용, 가르치고, 훈, 평가, 평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의 임원을 지낸 신태균 박사가 인재의 반격, 맥락을 읽고 민첩하게 행동한 사람들의 부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저희 CEO 서평에서는 2021년 3월 2주차에 서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인데 지행 용운평에서 지는 알고, 행은 할 줄 알고, 용은 시킬 줄 알고, 훈은 가르칠 줄 알고, 평은 평가할 줄 아는 거. 이 5가지가 모두 가능하면 진정 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이끄는 인류 경영자나 리더라면 모름지기 자신만의 전문 분야나 사업, 경영, 리더십,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 알고, 할 줄 알고, 시킬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안다의 축지법을 인생이나 직장생활의 단계에 따라 적용해보자. 어떻게? 먼저 학창시절에는 무엇이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죠, 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단순히 아는 것보다 할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행입니다. 시간이 지나 간부로서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가 되면 자신이 하는 것보다 시킬 줄 아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시킨다는 것, 용이죠. 이후 경영자가 되면 조직 구성원을 시킬 줄 아는 단계를 넘어 가르쳐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후운입니다. CEO나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오르면 조직 전체 구성원이 하는 활동 전반은 물론 조직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다. 평. 야, 이렇게 지행용운평을 인생에 빗대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행용운평 5가지는 모든 리더가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 일 같아요. 예, 알고, 행하고, 사람을 쓰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일.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뒤쪽이 점점 중요해지긴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신태훈 저자의 표현도 상당히 좋지만,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5가지 주제, 5가지 리더의, 뭐라 그럴까요? 해야 하는 일, 덕목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 행, 용, 훈, 평.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인재 발굴이에요. 참, 인재의 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희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재를 찾고 키우는데 일의 절반을 바쳐라. 오, 경영자는 자기 일의 반 이상을 인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데 쏟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잘 되나 봐요. 인재를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사람, 우수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내놓을 수가 없다. 돈 몇 푼 나가는 거 신경도 안 쓴다. 우수한 사람을 더 데리고 더 효율을 내면 된다. 예, 사람에 대한 욕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본인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되게 멋있네요.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적재, 적시, 적소에 쓰는 일이야말로 기업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다. 돈을 버는 것은 사람이다. 기업은 사람이다. 기업은 문자 그대로 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기업이죠. 기획.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소박한 원리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80%는 아까는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내 일생을 통해서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 삼성이 발전한 것도 유능한 인재를 많이 기용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삼성 출신들이 또 대접을 받죠. 이런 게 이제 아마 회장님의 그 생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뇌 전장의 시대에는 인재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 전쟁의 시대에는 결국 뛰어난 인재, 창조적인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천재와 우수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게 나의 신념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태권도고, 역도고, 유도는 국가대표가 있는데, 왜 공부는 국가대표가 없어요? 공부 국가대표들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래를 장악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다. 사람한테 관심, 사람이 뭔지, 사람의 본성이 뭔지, 인문학을 좀 보는 게 상당히 도움되죠.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자기 선성이 있다. 삼인행 필요하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논에 나오는 말씀이죠. 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점이 되는 사람도 있다. 핵이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3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핵이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아서 한다. 눈가림이나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만큼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니 자율과 창의도 넘친다. 그러니 핵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것이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이나 왜라는 문제의식도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은 점 위에 무엇이 되겠는가. 핵이나 점이나 둘 다 이렇게 조그만한 점 같은데 핵이 되는 사람과 점이 되는 사람은 뭐다? 주인의식.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나무를 심고 본전을 생각을 하니 좋은 나무가 없는 거다. 나무를 심는 것은 자기 자식 손자 때까지도 수확이 안 된다. 당대의 본전을 뽑으려 하니 좋은 나무가 없다. 이야, 이거 참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정말 이제 중요하죠.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전 직원을 먹여 살린다. 200~300년 전에는 10만,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천재들 보호해줘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천재들 막 왕따 시키고 말이야. 좀 뛰어나면 견제하고 말이야. 이거 안 돼요. CEO가 잘 천재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재의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인재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일을 잘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신상필벌이 아니고 신상필상. 잘못했다고 벌 주는 것보다는 잘한 거 상 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요. 그래서 일을 잘못했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서 상을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바람은 절로 나지 않는다. 어떻게? 신바람은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이 회사, 이 조직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절로 나는 것이다. 좋아요. 일을 맡겼으면 권한을 주겨 기다려야 한다. 경영자는 자기 일의 반 이상을 인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 데 쏟아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엉뚱한 곳에 쓰면 능력이 퇴화한다. 그리고 일을 맡겼으면 거기에 맞는 권한을 주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러려면 믿을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인재 발굴이 있고 그다음에 인재 관리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는 어디에? 진정한 권위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겸손할 줄 아는 데서 생겨난다. 33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다시 줄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권위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겸손할 줄 아는 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농업적 근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휴가를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농업적 근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개인도 조직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7번째, 회사에서만 일할 필요 없다. 이거 벌써 이제 재택근무 이때 벌써 이야기하신 거네. 출근부 찍지 마라. 출근부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일할 필요 없다. 6개월을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이런 말씀 정말 파격이네요. 마지막으로 인재에 관한 주제가 여성경영이에요. 여성경영. 남자 홀로 분투하는 건 국가적 낭비다. 다른 나라는 남자 여자가 합쳐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남자 홀로 분투하고 있다. 바퀴 바람이 하나가 빠진 채로 자전거 경주하는 재미다. 이는 국가적 낭비다. 여성 경영 해라.
기업도 여성에게 취업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가수, 유치원 시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생활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문호 열고 인프라 구비해줘라. 세 번째,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에겐 기회 손실이다. 여자라는 이유나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좌절감은 자취하고라도 기업과 나라의 기회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렇게 여성 경영, 여성 인재에 대한 말씀도 남기시고 계시네요. 오, 멋집니다. 인재 관리와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